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어느 구독자분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영에 대해 부탁을 하셔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묘봉리 115-1번지에 왔습니다. 이곳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친 김은식 선생과 모친 장수금 여사, 그리고 첫째 부인 차용애 여사가 모셔져 있습니다. 당시 김대중 후보는 1995년 육관 손석구 선생이 소점한 이곳으로 부모를 이장하고 2년 후 1997년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손석구 선생이 이 자리는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오는 천선하강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풍수계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명당 발복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하는 사람들과 이곳은 명당이 아니라는 사람들 간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명당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는 이장하고 2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이곳을 금시발복한 대명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묘를 쓰고 즉시 발복하는 금시발복지지는 존재할까요? 그리고 인시의 묘를 쓰고 묘시에 발복한다는 인장묘발은 가능할까요? 인장묘발에 관한 사례는 음택풍수에 허풍이 더해져 풍수야사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하면 옛날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동네 사람들과 한밤중에 부친을 장사 지내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때 도둑질을 크게 한탕한 도둑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답니다. 캄캄한 밤중에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은 도둑들은 자기들을 잡으러 온 관구인 줄 알고 돈이며 보물을 내동댕이 치고 도망갔답니다. 상주는 그것을 주어서 동네 사람들과 나누고 나머지 돈으로 장사를 해서 크게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십니까? 명당에 묘를 쓰자마자 발복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듣기만 해도 참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인장묘발은 발복에 대한 사람들의 염원과 바람일 뿐 결코 풍수 논리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씨를 뿌렸다고 해서 오늘 당장 수확할 수는 없습니다. 파종했다면 싹이 터야 하고 그것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풍수인들은 금시발복 인장묘발을 운운하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명당의 조상을 모시기만 하면 발복하여 부자가 되고 고관대작이 되는 것처럼 허풍을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조상을 명당에 모시기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부자가 되고 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당선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부자가 되려면 타고난 사주팔자와 명당의 기운이 맞물려 돌아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속된 말로 사주팔자는 거지팔자인데 조상을 명당에 모셨다고 어느 날 갑자기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긴 세월 동안 재물이 쌓이고 쌓여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주팔자인데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팔자로 태어났지만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풍수적 환경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풍수는 결과값이 아니라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환경적 측면에서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지 명당에 조상을 모셨기 때문에 저절로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명당 발복은 없는 것이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명당에 조상을 모시거나 양택명당에 살면 분명히 발복합니다. 이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며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명당 발복을 하루아침에 유명세를 얻거나 어느 날 갑자기 돈벼락을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사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명당에 조상을 모시거나 양택명당에 살기만 하면 당장 환경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줄 알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의 발복 메커니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명당 발복은 기운, 즉 명당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은 생체 에너지장이 변하고 바뀌게 됩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음택과 양택의 영향으로 사람 몸에 형성되는 생체 에너지장이 결정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부부가 상담차 제 사무실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부부의 기운을 인당으로 스캔을 하니 부부의 기운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례지만 진짜 부부가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부부라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각방을 쓰거나 별거 중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말 부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의 생체 에너지는 공간의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서 거주하는 부부의 기운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공간에 형성된 기운은 생체 에너지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공간의 기운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당 발복이 이루어지면 내 몸에 형성된 기운이 그에 걸맞게 바뀌게 되고 기운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고 나아가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당 발복의 메커니즘입니다. 해서 진정한 명당 발복은 만사 형통입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김 대통령은 부모를 이곳에 모셨기 때문에 당선되었을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묘지를 향해 생기가 전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명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내룡이 튼실하고 당판도 잘 형성되어 혈이 맺힐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산 능선에 올라가서 생기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갈미봉에서 내려온 기운은 우에서 좌로 달려가기 때문에 인기는 좌선입니다. 달려오던 기운이 표시한 이곳에서 분기를 하여 한 가닥이 김 대통령 선영 방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능선을 타고 내려오던 기운이 이곳에서 방향을 틀어 백호 방향으로 무정하게 흘러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대통령 선영에서 혀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운이 진행 방향을 바꿨을까요? 생기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람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청룡 방향에서 강한 골바람이 불어 올라오기 때문에 생기가 백호 방향으로 휘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과 이 묘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세에서 진열은 어디일까요? 갈미봉에서 내려온 기운은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이 국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뒤를 받치고 있는 낙산에서 생기가 달려와 이 능선에서 진열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는 크고 넓게 보아야 합니다. 표시한 곳이 진열의 위치입니다. 땅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큰 자리의 주인이니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